안녕하세요. 경기취업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원래 젊은 시절에는 인테리어 사업을 한 25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업이나 이 당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도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그때는 또 워낙 사업이 잘 돼서 그냥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 경비회사를 인수 맡게 돼서 경비회사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97년도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큰 개인적인 부도를 한번 맞아서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쪽 계통에서 다시 관리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경비취업센터를 한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점점 나이 먹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글들을 남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자주 읽어보다가 어떤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70, 80 세대들 명심해야 될 글이라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나이 먹은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7가지를 요약한 게 있어서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고요. 너무 이렇게 유심히 듣지는 마시고요. 나이 먹은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저는 더 많이 연금이나 보험 이런 거 저축을 해라. 이게 1번인데요. 금액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을 저금하든 20만 원을 저금하든 얼마 큰 금액을 저금하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나이 먹어서 지금 몇 살에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좀 많아야 되지 않냐 싶어서 더 많이 저축을 했으면 하는 거를 1번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화목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젊은 시절에는 많이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항상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도 많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내가 본의 아니게 그냥 있는 모양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의 대화가 즐거워지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자식들하고 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잘하는 것도 전 좀 어색하다고 보고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화기애애해질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며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나를 넣었어요. 세 번째인데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사실 나이 먹고 생활해 보니까 젊은 시절의 친구도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예전에는 콩 한쪽도 정말 나눠 먹는 그런 친구고 같은 환경에서 동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들 막 그냥 지냈는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각자 가정을 갖고 생활이 틀려지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자식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돈이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 먹으면 또 새로운 친구와의 우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있던 친구들하고도 또 갈라지고 멀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고 제가 한 거는 많은 인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끔가다 만나서 그냥 술이라도 한잔하고 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많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이렇게 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람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 친구 중에는 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걸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꼭 그것만은 좋지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는 맞는데 친구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고 써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건강을 관리해라가 네 번째인데, 특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치아 건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나 큰 질병은 그렇다고 쳐도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다 보니까 치아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망그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저희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심장병, 폐결핵, 암 이런 것만 병인 줄 알았지 건강에 치아가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 치아가 안 좋으니까는 뭘 못 먹고요. 못 먹으니까는 이게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냥 얼굴 전체가 그냥 이렇게 아픈 사람 모양 되고, 이런 사람을 제가 하도 많이 봐서 특히 치아 건강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시라고 제가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 이빨이 썩어서 아프다 그랬는데 이빨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잇몸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 자체는 건강하신데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지가 막 주저앉고 잇몸 속에 있는 뼈가 이렇게 녹아 없어진다든가, 그래서 막상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많고, 그래서 치아 건강히 신경 쓰고 건강 관리를 해라가 네 번째인데, 저도 이제 이가 아파서 한번 고생을 50대 때 하다가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치실, 입안에 넣고 이렇게 움직이는 치실, 그거를 꼭 하고 물을 넣고 잇몸에 대고 이제 그걸 쏘면은 치아 건강에는 좋은 것 같아요. 참고 삼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이런 거를 다섯 번째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특별한 걸 배우시려는 건 아니고요. 하다못해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컴퓨터 검색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늙어서 못해 그러시지 말고, 젊은이들이 하는 것도 물어봐서 배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휴대폰에 엄청 많은데, 젊은 사람들 물어보고 배워서 항상 죽을 때까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취미를 만들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일단 무기력한 게 좀 방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좀 무기력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데,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렇다고 큰 돈 들이고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전철을 타고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저기 동두천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 쪽도 전철이 가고, 저 남쪽으로는 온양온천까지도 전철이 가거든요. 또 서쪽으로는 여주 이천까지도 전철이 가서 그냥 그걸 타고 그냥 멍한 생각으로 이렇게 왜 바깥을 바라보고, 또 혼자 다니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혼자 다니니까 그냥 제일 만만한 게 해장국이나 중국집이죠. 혼자 또 저는 서울에 있는 그 시장도 많이 가요. 그냥 조그만 시장들, 광장시장 같이 유명한데 말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시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낮잠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낮잠 잘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낮잠을 주무시지 말고 도전하고 이렇게 여행을, 돈 안 들이는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취미도 요새 돈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저렴한 취미들이 많아서 연세를 드실수록 취미를 만드는 게 좋은 거라고 보고요.
남들은 이제 그 10가지, 20가지씩 이렇게 막 뭐 나이 먹으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랬는데 저는 너무 그러는 것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7가지를 제가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7가지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외모를 청결히 하라 그렇게 제가 그 명심해야 할 거를 써놨는데 외모도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후줄근한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늘어진 등산복 있잖아요. 그냥 다 늘어진 등산복을 입고 머리는 그냥 백발이 됐는데 빗질도 안 해가지고 막 다니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또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말을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냥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만은 상당히 보기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게 코털이 삐져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바깥으로 길게 그냥 삐져나오는데 본인이 그건 알 텐데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눈썹이 좀 그냥 난잡하게 길거나 코털이 삐져나오는 거는 좀 자르고 다니는 게 깨끗할 것 같고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요. 몸에서 냄새 안 나게 좀 옷도 자주 빨아 입으시고 이래서 외모를 청결히 하고 다니는 게 어디에 모임에 나가서거나 직장에 가서도 내 값어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니면서 아유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기분이 당연히 좋을 테고 또 농담이라도 아유 너 이렇게 약간 늙어 보이냐 그러면은 기분이 상당히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흐뭇한 건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7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제 전단지에 이렇게 막 뿌릴 때 써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만 알지 말고 좀 한번 같이 알자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어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멋지게 늙을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